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나눌 때요. 이게 그냥 묻고 답하는 걸 넘어서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우정이 되고 뭐랄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교감, 그러니까 하나됨의 상태까지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네, 오늘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함께 볼 자료,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 3권인데 그중에서도 30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내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참 독특한 게 신이랑 직접 대화하는 형식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주나 생명, 또 인간 의식 같은 정말 크고 깊은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할 일은 이 대화 속에 담긴 여러 메시지들, 예를 들면 뭐 다른 문명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진보했는지, 또 왜 인간은 가끔 스스로를 좀 원시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원론이나 자기 부정에 빠져 있을까? 이런 거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깨달음, 그러니까 닭이 실현으로 가는 길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거죠. 이걸 보시는 당신이 어떤 통찰을 얻고 싶으신지 그걸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 속에서 화자가 딱 던지는 질문 있잖아요.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보다 진보된 문명인가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확 열어줄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이죠. 근데 그 외계 문명 이야기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이 대화 자체가 어떤 성격인지 그걸 자료 앞부분 한 305페이지 근처에서 그러니까 자료 속에 그 화자가 말하는 관점을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적으로는 영적인 교감, 그러니까 하나됨의 상태로 더 깊어질 거라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자료 속에 그러니까 닐도 이미 신이랑 친구가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대화의 진짜 목적은 어떤 딱 떨어지는 결론을 내고 끝 이게 아니라 관계 자체가 계속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됨이라는 더 큰 상태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뭐랄까 끝이 아니라 계속됨과 하나됨, 이게 핵심인 거죠. 자, 이런 관계 틀 안에서 이제 그 질문, 외계 생명체가 있냐 없냐? 이걸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신의 대답은 아주 명쾌해요. 물론이다. 네.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 있고 우주 곳곳에 신의 자식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 심지어 그 문명들 중에 일부는 우리 지구 문명보다 더 진보했냐? 이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잖아요. 여기서 그럼 자연스럽게 진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맞아요. 자료에서는 기술, 정치, 사회구조, 영성, 물질적인 풍요, 심리적인 성숙, 거의 모든 면에서 더 진보했다고 하던데요. 그냥 기술만 앞선다는 뜻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보를 가늠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 그걸로 이원론, 그러니까 듀얼리즘을 얼마나 넘어섰는지를 제시해요. 이원론이요? 네, 자료 속 신이 말하길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모든 걸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못하다, 이건 높고 저건 낮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딱 나눠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 기교하고 평가하죠. 네, 그게 바로 이원론에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해요. 반면에 더 진보한 문명들은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분리주의를 넘어서서 합일, 유니티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합일이야말로 우주의 근본 진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나뉜, 분리는 사실 환상이라는 걸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 그게 진짜 진보의 척도라는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첨단 기술 개발이나 경제 성장 이런 겉모습만 발전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틀, 그러니까 나랑 너, 우리랑 쟤네 이렇게 나누는 그 분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모든 게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합일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진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지구 문명은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우리가 가족, 지역사회, 국가, 심지어 행성 단위까지 아주 철저하게 분리의 원칙 위에 서 있다고 꼬집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고 믿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 민족, 자기 지역, 자기 가족 혹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해요. 아,
이런 뿌리 깊은 분리의식은 신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신이랑 인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니까 신이 직접 인간에게 말 권리가 없다고 단정짓고 심지어 자기가 경험한 어떤 영적인 순간들마저도 이거 진짜인가? 하고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분리라는 개념이 인간이 스스로를 원시적이라고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 진짜 가치나 가능성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자료 보니까 우리는 자기 안에 이미 있는 좋은 정들, 지혜, 무한한 잠재력, 심지어 신성까지도 그냥 습관적으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자기 부정인데 뭐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어쩌면 꽤 명백해 보이는 증거 앞에서도 자기 원래 생각이나 편견에 맞춰서 정보를 막 왜곡하거나 아예 아니야 하고 부인해버리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네, 환경 문제에 대한 태도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오존층 파괴나 원시림 감소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나와도 그게 내 생활 방식이나 경제적 이익에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애써 외면하거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정하게 될까요? 자료에서는 이 부정이 바로 분리라는 환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더 나아가서 이걸 신성한 이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더 큰 우주적인 게임의 일부라는 거예요. 신성한 이분법이요? 게임?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신성한 존재라는 걸 잠시 잊고 그 신성을 다시 발견하고 체험하면서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려고 스스로 분리와 부정을 선택한다는 약간 역설적인 설명이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해야만 나가 되어가는 게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어렵네요. 근데 여기서 원시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신이 덧붙여 설명하는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아요. 아, 네네. 그 단어가 절대 뭐 비하하거나 낮춰보는 뜻이 아니라 그냥 발달 과정의 초기 단계를 나타내는 서술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원시 미술이나 원시 음악처럼요. 네, 맞아요. 그 안에도 특유의 아름다움이나 생명력, 어떤 흥분 같은 게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판단과 해석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보냐, 원시성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그냥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가 아니라 그 사회가 자기가 도달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 예를 들면 뭐 자비심, 연민, 협력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해요.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 자비심 같은 면에서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했을 수도 있다고까지 지적하기도 하고요. 와, 이게 또 인간 사회가 자기 이익의 범위를 너무 좁게 정의하는 문제랑도 깊이 연결돼요. 개인이나 기껏해야 가족 단위의 아주 단기적인 이익에만 매몰돼서 소수의 이익을 지키려고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불편한 진실을 조직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죠. 아, 그 프레온 가스 얘기가 딱 생각나네요. 오존층 파괴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규제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 예시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맞아요. 관련 산업계의 경제적 손실이나 소비자들이 좀 감수해야 할 불편함, 이런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좁은 이익 때문에 지구 전체 생존이랑 직결된 문제를 외면하거나 축소하려 했던 경향을 딱 짚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분리와 자기 부정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료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러니까 자기 실현으로 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에서는 세 단계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 즉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걸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단계죠. 인정. 두 번째는 선언이에요. 이걸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알리는 단계고요. 선언. 세 번째는 드러냄입니다. 말이나 선언을 넘어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실제로 살아내고 증명하는 단계죠. 사실 우리 지금 삶 자체가 우리가 마음 깊이 믿고 있는 걸 계속 드러내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인정. 선언, 드러냄. 하지만 이 길이 절대 쉽지만은 않다는 경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내가 내 신성을 인정하고 세상에 선언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저항이나 부정, 심지어는 막 격렬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뭐 사탄이랑 손잡았다거나 신성모독이다 이런 딱지가 붙을 수도 있고요.
네, 역사적으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분들이 한편으로는 존경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설명하죠. 기존의 분리의식에 바탕을 둔 사회구조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사람의 깨달음이 이 우주적인 게임, 그러니까 분리와 다시 하나됨의 순환을 완전히 끝내는 건 아니라고도 하죠. 네, 그게 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하나됨의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이 거대한 순환, 뭐랄까, 게임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존재가 마침내 다시 합쳐지는 그 순간에 엄청난 기쁨과 환희 때문에 다시 새로운 형태의 창조와 체험의 순환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고요. 깨달은 존재는 자기 개인적인 환상 체험, 그러니까 분리의 드라마가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이 깨달음으로 가도록 돕는 역할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 환상의 게임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인류 전체가 집단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부분도 나오죠. 인류라는 종 전체가 깨달음을 이루면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게 될 거고 다른 차원이나 다른 행성의 종족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와, 그러면서 슬쩍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보다 먼저 진보한 다른 우주 문명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흥미로운 암시를 던지기도 하고요. 정말 상상만 해도. 그런데 여기서 기술 발전이란 의식 수준의 성숙,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가 나오죠.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진보된 기술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 그걸 사용하는 존재의 의식 수준, 그러니까 지혜나 책임감, 그리고 합일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예요. 높은 기술력을 가졌는데 낮은 의식 수준에 머무르면 그 기술이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충격적인 주장을 해요. 과거 지구에 지금 우리 문명보다 훨씬 더 발달했던 고대 문명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처럼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요. 네,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이 문명들이 결국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기술 발전 속도를 영적인 진화, 즉 의식의 성장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기술 자체를 막 숭배하다시피 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한 결과 그 강력한 기술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쓰였다는 거네요. 네, 기술의 진보가 영성의 진화를 너무나 멀리 앞질러버린 그런 비극적인 사례라는 거죠. 핵심은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의식 수준, 즉 지혜와 자비심 그리고 전체와의 연결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냥 먼 옛날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이 어쩌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로 이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촉구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톰 하트만이라는 저자의 우리 문명의 마지막 시간들이라는 책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거 실패 사례나 현재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인류를 향해 던지는 신의 시선은 놀라울 만큼 따뜻하고 희망적이에요. 네, 그게 참 인상적이죠. 인류를 덜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만을 본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까 그 원시적이라는 표현이 절대 비하가 아니라고 설명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이제 막 자기의 진정한 장대함과 가능성을 깨닫고 체험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고 머지않아 활짝 피어날 꽃처럼 신들의 정원에서 당당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인류의 지금 모습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모습에 대한 어떤 짜릿한 흥분과 기대를 느낀다고 표현하죠. 와. 이 책 신과 나눈 이야기를 포함해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인류가 본래의 신성, 즉 깨달음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한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은 결국 신에게, 즉 하나됨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단지 언제의 문제일 뿐이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신과 나눈 이야기 3권의 일부,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통해서 정말이지 광대하고 심오한 여정을 함께한 것 같아요. 신과의 개인적인 대화가 어떻게
영원한 우정과 궁극적인 하나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우주에는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분리가 아니라 합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문명들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이야기, 또 우리 인간이 왜 이원론과 자기 부정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구조,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본래의 신성을 회복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될 도전들, 더 나아가 기술 발전과 의식 성장의 균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과거 문명의 경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류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기대하는 신의 궁극적이고 희망적인 시선까지 정말 많은 걸 다뤘네요. 네, 정말 방대한 이야기였죠. 이게 당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하네요. 특히 우리 사회나 개인의 삶에 너무나 만연한 그 분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 혹은 우리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 부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그걸 온전히 인정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네, 당신의 삶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기존의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까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함께 탐색한 이 자료의 바탕을 둬서 당신이 혼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는 과거 지구에 있었던 진보된 문명이 기술을 영성이나 의식 성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결국 자멸했다고 암시하면서도 동시에 지금의 인류가 머지않아 만개할 날이 가까웠다는 희망적인 예측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 대비가 참 흥미롭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그 파괴적인 패턴을 되풀이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만개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료 전체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분리에서 합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 중에서요.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